짜잔. 82쪽 볼까나? 그 앞에까지는 뭐 크게 못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저 4번하고 6번도 그날 했죠? 7, 8번은 내가 해줬고 1, 2, 3, 5번만 하면 되네? 안에서 질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물어볼 게 없는 걸까요? 한 사람이 없구만 이거. 3번? 뭐야? 왜들 안 했대? 그림밖에. 뭐라고? 그림밖에. 뭐 올려달라고 얘기할 땐 언제고 올려줬더니 안 하는 건 뭐야? 저기 올려달라고 하죠. 안 본다는 소리야? (7월이) 며칠까지 할게요? 31일. 그러면 매달 우유 1개를 시켜 먹고 한 달 동안 매달 우유를 1개씩 시켜 먹고 이거 말이 이상한데? 한 달 동안 매달이 뭐야? 한 달 동안 매일이겠지. 할 동안 내가 뭔 소리야 이게? 한 달 동안 매달이 어딨어? 한 달 동안 매일 우유를 1개씩 배달시켜 먹고 24,700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몇 개 먹은 거예요? 31개. 네, 31개죠. 토탈 31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는 700원이었는데 도중에 900원으로 올랐는데 우유값이 오른 게 언제부터냐? 자, 오르기 전 X개, 오르고 나서 Y개. 어쨌든 합쳐서 몇 개 총? 31개. 자, 근데 오르기 전 거 700원이니까 700X 더하기 얼마로 올랐다고? 900원. 900Y를 했더니 다 해서 얼마? 24,700원이었나요?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식 나왔으면 계산하면 되지. 뭐 양쪽에 100 나눠줘 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뭐 편하게 7x로 맞춰볼까? 얼마? 자, 계산하시면 2번식에서 1번식 빼주면 되겠네요. 몇 Y이 나와요? 여기 2번식, 여기 1번식 하면 마이너스 2y. 네, 뭐 마이너스 2Y.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0. 네, 그러면 Y가 얼마다? 네, Y가 15고 Y가 15면 X는 얼마란 소리? 자, 그럼 언제부터 올랐을까요? 16일까지는 오르기 전 가격이었으니까 며칠부터 올랐다? 네, 17일부터 올랐다. 시험 볼 때 이거 한다고 막 뭐라고 안 하니까 잘 세. 네, 한 달이 며칠인지. 저거 표시해놔야겠다. 매일. 매달은 뭐야, 매달? 자, 그럼 없나?
넘어갑니다. 뭐 안 한 거 알아서 해오세요. 남은 건 뭐 하겠지. 저 정도부터 하겠어. 아, 110까지? 아, 활용이었네. 채점들 다 하셨겠죠? 네. 는 채점이 어디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야? 아, 미안,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자, 그러하다면 질문들 해보시죠. 없으면 함수합니다, 이제. 식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몇 개로? 두 개까지 뭐야, 안 해보고 물어보는 거야? 했어요. 지금 약간 역시나 국어는 역시나 활용은 국어 문제다.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때 3x 마이너스 9는 3y 더하기 3x-9? 근데 뭐 3x-9가 3y 더하기 3. y. 왜 3y가 되지? 세배는 3x에서 네가 세배를 했는데 반대쪽에도 세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근데 이건 어떻게 푸는지 좀 궁금하다. 그치?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막 그렇게 디테일을 따지고 싶은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조금 하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저렇게 문제 있으면 막 일단 이렇게 쓰고 보잖아요. x 더하기 y가 40이다 이렇게 쓰고 보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 궁금한 거,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 건지를 좀 머릿속에 다 적어놓고 하는 게 맞는가? 맞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딸랑 이렇게 써놓고 진행하다 보면은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를 본인들이 나중에 헷갈려갖고 반대로 해놓고 틀리는 경우들이 꽤나 자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네, 빈도수가 좀 높아요.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게. 그래서 내가 풀 때도, 그러니까 뭐 내가 풀 때라고 하면야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긴 하지만, 네, 뭐 1문제를 풀던 뭘 풀던 내가 여러분들한테 풀어줄 때 항상 여기다가 누군지를 타이틀을 달고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의 네이밍은 달아주고 하셔야지 나중에 매칭이 안 헷갈린다고. 그리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셨으면
이제 여기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쭉 하면 되잖아. 둘이 더했더니 40자루래. x랑 y 더해서 40자루랍니다. 그죠? 그랬더니 은수가 건이한테 세자루 줬대요. 은수 거에서 빼야겠지? 여기서 뺐어, 세자루를. 그랬더니 건이의 연필수. 여기는 세자루 더 갖겠지? 이렇게 갖겠지? 그랬더니 얘가 건이의 연필수는 얘 연필수의 3배래.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요 정도로는 해줘야 나중에 내가 뭘 구했고 내가 하나 좀 사례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수들을 만약에 반복을 하잖아. 예를 들어 x, y 해놓고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찾는 이런 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 시험 땐 잘 하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15년 동안 애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 동아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맨날 4등급 고3 5월 내 그 성대 반도체학과 얘기해줬나? 고3 때 5월 모의고사 끝나고 찾아왔는데 그때가 58점인가 그랬습니다. 거의 4등급 끝발이었어요. 4등급 중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이제 6월 모평 봤을 때가 88이었고, 뭐 9월이 기억이 안 난다. 9월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능은 네 92. 그리고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해서 96 받고, 네, 그 다음에 성대 반도체 가긴 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이제 서사냐면, 봐봐요. 이게 지금 거의 근 한 달 만에 30점이 올랐는데, 내가 이 한 달 동안 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봐봐. 끼케야 8번 수업하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알려주겠니? 알려줄 수가 없어. 뭐 8번 가지고.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저렇게 이게 5등급에서 이거 3등급까지 바로 뛴 거. 이거 4에서 4 거의 끝에서 3 초반까지 올라간 거야. 많이 올랐지.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얘가 이 4등급이라고 하는 점수도 막 놀고 안 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진짜 하루에 3시간, 4시간 죽을 살등 수학만 거의 대부분을 쏟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이제 이렇게 바꿔준 게 요 한 달 동안 했던 거의 전부였던 거고. 그래서 바로 열심히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요것만 한 거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잘 됐는데, 얘가 수능 때 야, 이거였어서 이거 해가지고 2등급 떴으면 잘 갔지. 잘 나왔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잘 나온 건데, 본인이 노력했던 거에 비하면 원래 받을 점수긴 했지만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거 받고도 재수해가지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2개 틀린 거, 객관식 마지막, 주관식 마지막 하나 틀린 거거든요. 객관식 마지막은 도저히 손을 못 대서 찍었는데 틀렸고, 주관식 마지막은 이날 수능 끝나고 내가 전화했어. 당연히 이제 잘 봤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전화를 했어. 안 받아. 근데 전화 2번인가 했을 거야. 전화 안 받아. 근데 수험생이 수능 끝나고 전화를 안 받잖아. 그럼 진짜 너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불안해요. 연락이 될 때까지 네, 정말 살 떨립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열심히 하는 애들이면 애들일수록 더 무섭습니다. 그래갖고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갖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하는 말씀이, 약간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 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데 방에서 지금 펑펑 울고 있대. 저녁도 안 먹고.
왜 점순 혹시 들으셨나요? 했더니 못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이제 끊었어. 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92라고 하더라고. 그럼 야, 너 어제 근데 왜 그럼 전화를 안 받았어? 못 본 것도 아니고 막. 아쉽긴 하지. 아쉽긴 하지. 그 전에 막 모의고사 볼 때 더 잘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걔가 한 말이,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대. 그래갖고 뭐가 그렇게 분한데 했더니 30번을 주관식이거든요. 30번이 풀이가 길어요. 원래 객관식 마지막, 주관식 마지막 풀이가 깁니다. 그 시험지, 큰 시험지 있잖아. 그 큰 시험지 수능은 표지가 있으니까 이 마지막 30번 옆에 이 마지막 장이 다 여백이거든. 그리고 그날 그 문제가 어려웠어. 길었어, 풀이도. 그래서 쫙 푸는데 결론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몇 초 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복잡한 거지. 그래서 걔가 이제, 여러분들 아직 함수를 안 배워서 이걸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식이 하나 나온 거야. 막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이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그 식이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 x가 있잖아. 이제 이 x에다가 숫자 2만 대입하면, 2초 후니까 2만 대입하면 답 나오는 거였거든. 근데 걔가 그 순간에 이걸 이제 거기까지 푸는데 한 20분이 걸린 거야. 이렇게 쭉 할 게 많으니까. 한 20분 동안 갔어. 그 식이 나왔어. 근데 거기에서 멘탈이 털린 겁니다. 왜 털렸냐 하면, 식을 구했는데 이 식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뭐 구했는지를 모르겠다고. 워낙 앞에 풀이가 길다 보니까 하다 보니 관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얘가 뭐지? 가 된 겁니다. 20분 동안 풀고는 얘가 뭐지? 가 된 거야. 거기다 2만 넣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 마지막 식을 써놓고 이게 뭔지를 몰라서 결국 찍었어요, 그 문제를. 근데 이제 지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거기까지 풀었으면 좀 그 정도까지 하면 좀 열받는 게 생기거든, 확실히. 집에 가서 다시 본 거야.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문제를 이제 봤는데, 봐보니 거기에다가 숫자 넣으면 끝나는 게 맞던 거지. 이제 본인이 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럼 그걸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어떨 것 같아? 수능에서 그랬어. 그것도 마지막 30번. 그것도 그 어려운 문제에서. 그게 내가 수업하고 초창기 때니까 20대 초. 지금 10몇 년 전이야? 10년 더 됐지. 10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그냥 늘상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고, 지금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온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 식이며, 이걸 통해서 난 뭘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요 단계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식 쓰면 나중에 그 꼴 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풀이가 끼케야 이 정도밖에 안 쓰니까는 이걸 왜 헷갈려요 이러지. 근데 나중에 30번 같은 거 풀면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끝까지 쓰는 걸 2번을 해야 돼. 그럼 저기까지 가서 마지막 나온 식이 뭐가 뭔지를 계속 잡아놓고 가지 않으면 그 꼴 난다니까. 다 구해놓고 얘가 뭐지? 그거 돼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한순간에 뿅 하고 마법처럼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고, 그건. 평소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인드로 문제를 대하는가에서부터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는 이른 얘기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정도로 풀이가 긴 문제들은 안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머릿속에 생각은 담아두고 계셔라.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반대로 해갖고 틀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 단원 테스트 보면. 다 구해놓고 반대로 해요.
봐보면 알겠지 이제. 니네 아직 함수 시작도 안 했잖아.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봐야지. 네. 전혀 안 하지는 않을걸요?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실수하면서 이제 고쳐야지. 그 사실상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 몰라서 틀리는 거 없잖아요. 다운 테스트 볼 때 몰라서 틀리는 거 없잖아요. 알면서 틀리잖아요. 그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얘기야. 뭐 그럼 이게 없네? 이거 말고 7 원가 1,000원, 원가 600원.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식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정리부터 하라고. 저 정보를 준 게 있으니까 정리부터 하시면 A는 원가가 1,000원입니다. 원가가 1,000원이고요. 옆으로 쓸까? 옆으로 쓸까? 그래, 옆으로 쓰자. 자, 원가가 있고 정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A의 원가가 1,000원이고요. B의 원가가 600원이야? 600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두 상품을 팔 건데요. A 상품은 원가의 50%, B 상품은 원가의 30%의 이익이 생긴답니다. 여기에 50%의 이익이 생긴대. 그럼 얼마에 판단 소리야 이거? 1,500원에 판단 소리고, B는 30%의 이익이 생긴대요. 얼마의 판단 소리? 네, 780원. A 상품과 B 상품을 합해서 25개를 팔았더니 7,7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자, 표시해놔야 될 때가 7,700원의 이익입니다. 이익. 매출이 7,700원이 아니라 이익만 7,700원이라고. 자, 뭔 소리냐? 이 1,500원은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매출액입니다. 순수익이 아니라. 저기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순수익이 얼마냐고. 원가 빼고 순수익. 이익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져간 돈. 팔아서 남겨간 돈. 그럼 여기서 이익금은 얼마야? 500원이죠. 여기서 이익금은 얼마예요? 이건 180원이죠. 자, 둘이 합쳐서 팔 건데 40개 팔았다고? 25개? 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 500X다 라고 하고 180Y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다? 7,700원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 둘이 합친 건 얼마? 25개고요. 요거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아까처럼 얘는 공 하나씩 떼고 해야 되겠네. 공 하나씩 떼고 뭐 50에 맞춰주든가 18Y에 맞춰주든가 하나 맞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뭐 그렇게 소거법해서 일단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뭐 소거법해서 잘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또 있나요?
이렇게 눈이 뻑뻑하냐? 이거 계산됐나? 자, 밑에 녀석도 그냥 50x로 만들어버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32y가 480, y가 얼마야? 네, y는 15고요. 그럼 x는? 네, x는 10입니다. 그럼 a가 10개, b가 15개. 그러면 연방 끝인가? 네,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연방까지. 부등식이랑 연방이지? 네. 앞에 1차 부등식하고 연방하고. 그러면 오늘 함수 들어가면 다음 주까지 하면 함수 끝나겠네. 오늘 며칠이지? 25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보고 목요일, 다음 주엔 안 끝나겠다.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토화 8월 6일까지 좀, 네, 8월 6일까지 하고 8월 8일 날 단원 테스트 보고 혹시 제시가 있다면 8월 11일 날 학원 방학하기 전에 딱 보면 깔끔하겠구만. 오케이. 계획은 정했어. (8월 8일 날 시험 보고 11일 날 함수 제시 보고, 그 다음에 그 블루 통계는 방학 숙제로 나갈 겁니다. 블루 통계. 그럼 통계는 방학 숙제로 나가고, 그러면 18일부터 올 테니까 18일 날 오답이랑 질문하고 20일 날 가능하면 단원 테스트를 20일 날 보거나 22일 그 주에 단원 테스트 보고 그 다음 주에 제 시험 보면 네, 완벽 마무리. 그럼 이제 한 2번 정도 남겠네. 계획대로만 된다면 2번 정도 남을 텐데, 뭐 그때 교재 마감하면 되니까. 교재 마감 다 돼 있는 사람들은 뭐 다음 시즌 거 미리 좀 하거나. 아름답군요. 그러니까 남는 2주가 그건 어떻게 해요? 남는 2주? 쌤이 2주 남는다고 하시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틀 남을 거라고. 이 주까지 남기려면 오늘 굉장히 많이 달려야 되는데 왜?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자, 드디어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수학의 시작이자 튜토리얼이 이제 끝났고, 튜토리얼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났고 본격적인 이제 뉴비 구간이에요. 입문자 튜토리얼은 끝났습니다. 그냥 함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쪼렙 사냥터라는 느낌이고, 이제 3학년 거지. 3학년 거에서 이제 이참수를 들어가면 이제 첫 던전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3-1 블루를 가면 그 던전, 이제 쪼렙 던전이긴 하지만 그 던전에 있는 이제 보스랑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뭐 3-2는 뭐 도형이니까 뭐 됐고, 공통 수학 1 여길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전직입니다. 전직회. 아, 그래. 3-1 블루가 전직회 같은 느낌이고, 이제 전직회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다뤄볼 때지. 이제 공통수학 1부터가 사실상 그 고등수학 시작이잖아. 고등수학 시작. 거기서부터가 이제 지금까지 잘 즐겼죠? 하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공통수학부터. 네, 그럼 이제 중간 보스들이 있어요. 공수부터 이제 중간마다 중간 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 보스들이 꽤나 아파요. 네, 꽤나 많이 아픕니다. 약간 좌절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유다희 씨라고 아나요? 네? 유다희 씨. 아. 다크 소울이나 이런 거 모르지. 엘든링도 모르고. 유다희라고, 유다희. 당신은 죽었습니다. 검정색. 네, 재도전. 유다희 씨. 네, 중간 보스들이 좀 세거든요. 중간 보스 뭐가 있나요? 뭐 나머지 정리, 복소수 등등등. 뭐 여러분들 뭐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지금 했는데 연립 2차 방정식도 어려울 거고요. 다 어렵습니다. 고등 수학부터는 쉬운 게 없어요. 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매 단원마다 들어갈 때마다 비명을 지르실 거예요. 아, 이것도 뭔 소리야.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하겠지. 그리고 이게 한 3바퀴 정도 돌리면 그제서야 이제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보스의 패턴이. 한 3번 정도는 하셔야, 아, 얘가 여기에서 이거 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측이 가능해지는 조금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기본 3회독은 하셔야 공략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 2회독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잘할 거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업하는 선생님들 중에 1회독, 2회독까지 했는데 3회독 때 무난하게 잘한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이제 그런 예상을 깨고 번뜩이는 용사 같은 아이들이 이제 존재하지. 용자의 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이제 너 자네 모험을 떠나보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스페반을 올려버리고 미적까지 달려라 하고 이제 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몇 시에 종이 치나? 아직 30분 남았어요. 오케이. 자, 요 정도 시간이면 함수 개념만 싹 끝내고 문제 풀이는 2교시 때 하면 될 겁니다.
자, 어디 뭐 받아 적을 준비는 되셨나들? 나 개념 한 통 보고 안 해요. 내가 할 겁니다. 네, 뭐 알아서 잘 받아 적어 놓으세요. 자, 드디어 대망의 함수가 시작됐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 체계할 때 정수라고 할 때도 수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수 할 때도 수라는 단어가 있었지. 분수 할 때도 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유리수 할 때도 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물론 무리수도 있고요. 이것까지 합쳐서 실수라고 하고요. 복소수, 허수 합쳐서 복소수. 다 뭐가 들어가? 수라는 게 들어가거든. 이 수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수 몰라요? 혹시 수? 정수할 때 수가 무슨 뜻이야? 분수, 유리수, 정수, 소수. 수가 뭐게요? 대답을 하기 싫은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몰라? 너 이름이 뭐니? 숫자라는 소리지 한마디로 수라고 수. 숫자랑 수는 다르다. 그치, 다르지.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근데 수라는 겁니다. 정수, 소수 할 때 그 수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소수 할 때 뭐 작을 숫자 붙으면 진짜 작은 숫자 말하는 거고 0에서 1 사이의 작은 수를 말하는 거고 본디 소자 붙어갖고 프라임 넘버가 되면 좀 그 2, 3, 5 약수가 몇 개? 2개밖에 없는 네, 그 녀석들을 좀 중요한 수다라고 해서 소수 또 이렇게 말하잖아. 그것처럼 얘도 함수도 함수입니다. 함수. 이렇게 뭐 담고 있는 수라는 거예요. 보관함 할 때 함 뭐야? 숫자는 공부 좀 하세요. 교양이. 자, 아무튼 얘도 수라는 겁니다. 뭐 어떤 걸 담고 있는 수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뭘 담고 있는데 라고 보면 됩니다. 어떠한 규칙을 담고 있는 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수하면 그냥 딱 하나 이렇게 지정이 되는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함수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요렇게 써요. 이거 아나 혹시? 네, 뭐 기능, 뭐 조작, 뭐 이런 거의 뜻이지. 그러니까 어떤 규칙대로 움직이는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약자를 따와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쓸 때 보통 fx, fy, 뭐 f를 따다 쓰는 게 저기에서 따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자, 보통 요런 표현을 많이 하죠. 어떤 박스가 있습니다. 어떤 박스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박스냐? 숫자 넣을 건데 다른 숫자. 자, 여기에다가 어떠한 수 한 개를 집어 넣으면 요 녀석이 여기에서 뭐 한 다음에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좀 바뀌어서 원래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좀 다른 수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여기 안에다 뭔가 하나를 집어 넣었을 때 얘 나름대로의 본인만의 규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이 튀어나오는 이러한 녀석을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저 들어가는 녀석을 함수라고 하게, 나오는 녀석을 함수라고 하게. 네, 요 결과로 나온 요 녀석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제 얘는 들어갈 때는 규칙을 모르잖아요. 들어갔다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치? 그 결과를, 요 과정을 통해서 나온 요 수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것들이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내가 한 개를 집어넣으면 몇 개가 나와야 돼? 우웅 한 다음에 한 개가 나와야 돼. 내가 한 개를 집어넣는데 우웅 한 다음에 두 개가 튀어나오면 뭐야? 뭐 럭키 보너스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한 개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그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툭 튀어나와줘야 그거를 올바른 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이 결과가 두 개가 뿅 튀어나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런 녀석들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다. 한마디로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럭키 보너스 같은 거 없다고, 이 세상에는. 네가 지우개 하나 사는데 갑자기 지우개 두 개 들어있고 이런 럭키 보너스는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이런 NPC 같은 존재. 학교에서도 이래? 나 같은 반이라 그랬지. 참 내 동생 보는 것 같아. 내 동생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 어떻게 남동생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을까? 형이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 형이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형이 저 맨날 때려요. 나는 그럴 일도 없었어. 내 동생이랑 나랑 6살 차이 나는데 어딜 감히. 네, 동생 때리셨나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러나요? 중학생 때 대들어서. 썼어요. 그 딱 한 번이 근데 평생 갑니다 지금. 그때 좀 예민했지. 걔 중학교 1학년이고 나 재수할 때였으니까. 누가 건드려 감히. 근데 걔도 그때 한창 막 그 사춘기 올라와가지고 막 따박따박 대들다가 씨 너 일로 와봐. 혹시 세게 때리셨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길게 나는 할 거면 그냥 짧고 굵게 하지 가늘고 길게 안 해요. 네. 아무튼간 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함수. 하나 나오는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 네가 두 개 나오는데 어쩐다 해가지고 지금 끊겼잖아. 맞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요, 집어넣는 수를 우리는 보통 x라고 쓰게 되고요, 나오는 수를 y다 라는 문자로 보통 쓰는데,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단원 자체는 항상 누가 궁금한 거냐면 요 이제 y가 어떻게 되는데가 궁금한 겁니다. 주인공이 이제 함수 y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x고 나오는 게 y다 라고 하면 이거를 x에 대한 함수 y 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어서 쓰면,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y는 fx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y가 함수잖아, 나온 거. 그치? 근데 누구에 대한이라고 하면 집어넣는 게 누구야?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집어넣는 문자가 t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t에 대한 함수 y입니다. 그 다음 뭐 들어가는 게 a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a에 대한 함수 y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t에 대한 함수면 ft가 되는 거고요. y는 ft. a에 대한 함수면 y는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식을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게 대체 뭔가요? 라고 하면 이 앞에 껍데기에 있는 요 f하고 요 괄호는 규칙을 의미해요. 그냥 요 박스 있잖아요. 지금 요 박스 자체를 기호로 쇽 바꾸면 요게 되는 겁니다. 요 상자 자체가 F다. 요겁니다. F. 그래서 저 상자 안에 X를 넣으세요. 요거예요. 그리고 요 상자에 해당하는 규칙이 뭔지는 이제 알려줍니다. 요런 식으로 2x 더하기 1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뭔 소리야 이거? x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뭐 하라고? 2배하고 1 더해라 가 규칙인 겁니다. 그럼 내가 x에다 1 넣었어. 그거에 2배하면 2고요. 1 더하면 3이고요. 그래서 x가 1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 나오는 거고, x가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는 거야? 5 나오는 거고, 3 들어가면 7 나오는 거고, 10 들어가면 21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이제 그래서 차수가 1차잖아. 그치? 그래서 1차 방정식이고, 뭐 한 요거까지 해볼까? 자, 이렇게 있다 쳐. 요게 2차 함수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요거까지 해주는 게 지금 뭐 안 하긴 하지만 별거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라서. 결국 뭔 소리야? 그냥 규칙이 이렇다는 거야. 차수가 2차가 되긴 했지만 x에다 1 집어넣었어. 그럼 뭐 하면 돼? 1을 제곱 얼마? 1이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곱하기 2 거기 더하기 1 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죠. 그래서 이 2차 함수 f1 값은 4인 거예요. 그럼 뭐 여기 3차면 또 어때? 결국 똑같은 얘기야.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누구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 얘에다가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규칙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 놓은 거라서 그냥 그 규칙대로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x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수가 들어가도 요 규칙을 따른다라는 표시인 거지, 이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거를 함수 관계라고 하고, 이때 y를 x에 대한 함수 y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맞아. 그래서 한 가지 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이 변수, 미지수라고 하는 게 몇 개 존재하게? 2개 존재합니다.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 그러니까 함수 관계가 성립하려면 들어가는 애랑 나오는 애 이게 쌍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관계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2x 더하기 b 빼기 a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그럼 미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거 함수가 아닌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 지금 뭐에 대한 함수라 그랬어? x에 대한 함수 y라 그랬지. 그러면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애는 누구랑 누구야? 얘랑이 성립인 거고, 그럼 나머지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숫자인 거야, 숫자. 이제 뭐 얘가 2고 1이면 뭐 계산해보면 뭐 이게 2x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그러니까 저기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니라고.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이건 우리가 아직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함수 관계에 포함되는 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내가 뭐 ft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2x 더하기 t라고 썼어. 근데 문제가 x에 대한 함수 y라 그랬어. 그럼 요 t는 뭐야? 그냥 숫자야, 상수. 미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미지수는 맞지만 변수, 변하는 수가 아니라 고정값, 상수. 이 x랑 y는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하는 수.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바뀌지.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계속 바뀔 거거든. 근데 얘는 뭐라고? 안 바뀌는 애라고. 상수라는 건 그런 거야. 항상 고정된 수가 상수예요. 값이 안 바뀐다는 소리. 근데 변수는 뭐야? 변하는 수라는 거야. 자, 그럼 요 말을 조금 바꿔볼게. 이게 x에 대한 함수 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변수잖아. 그럼 내가 이 말을 t에 대한 함수 y다 라고 했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그때는 또 얘가 바뀌는 수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바뀔 거예요. 함수 관계는 요렇게니까. 그치? 그러면 그때는 또 2x라고 하는 애가 뭐야? 상수인 거야. 그냥 고정된 숫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x에 대한 함수 y, 뭐에 대한 함수 y.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저거를 바꿔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계속 x에 대한 함수 y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ft가 나오고 fa가 나오고 fk가 나오고 해도 아, 그냥 변수가 바뀐 거구나. 걔 빼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반 숫자인 거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요거야. 시작부터 너무 많이 쌌나? 자, 요런 관계고요. 그래서 변수라는 단어를 또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변수. x에 대한 함수 y다 라고 했으면 변수는 요 x랑 요 y가 변수인 거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1차 우리는 오케이, 요 큰 함수라는 덩어리 중에서 뭐 할 거냐면 1차 함수라는 걸 할 겁니다. 1차 함수. 함수인데 차수가 1차인 것만 하겠다 이 소리예요. 2차 함수는 이제 3-1 가시면 할 거고. 자, 그래서 1차 함수를 보통 어떻게 쓰느냐? 자, y는 ax 더하기 b다 라고 씁니다. b가 0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잘 봐. 1차 함수라 그랬는데 a가 0이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참 그 말이 웃긴 게 그냥 함수라고 줬으면 a가 0이 돼도 됩니다. 아니요, 둘 다 0이어도 돼요. y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함수라고 하면.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1차 함수라고 하면 x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1차 부등식 했지? 1차 부등식도 똑같아. 1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1차항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2차항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명시해 줬는지 잘 보고 차수 매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차 함수에 이걸 일반형이다 라고 보통 쓰는데 일반형하고 표준형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가 하고, 요게 일반형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표준형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문제 나오면 그때. 자, 요렇게 하는데 요 형태의 식을 우리 본 기억 있지 않나? 얘만 없으면 이거 언제 봤지? 정비례 할 때 봤던 거죠. 결국 정비례 봤던 식에서 뒤에 상수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쵸? 이게 0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숫자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요 형태에 해당하는 거를 1차 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y는 2x라는 거 정비례식을 배웠었어요. 그쵸? 요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저것도 이제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관계야, 함수 관계가?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y는 뭐예요? 그거에 2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1이다 라고 하면 y는 그거에 2배 한 거, 2일 거고요.
x가 2다 라고 하면 y는 그거의 2배 한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관계가 만족되는 녀석이겠지. 그리고 x가 0일 땐 2배에도 0이니까 0,0 지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요게 y는 2x예요. 그럼 잘 봐. 여기에서 바로 얹을 거예요. 내가 그럼 y는 2x에다가 더하기 1을 했어. 자, 그러면 봐봐. 저 더하기 1에 영향을 받는 건 x야, y야? y죠. 그치.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 더하기 1이 붙었을 때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건 결과에 해당하는 y가 영향을 받는 거야. x는 그냥 지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갈 건데 뭔 소리야. 상관없지. 그럼 봐봐. x는 들어가던 대로 그냥 똑같이 들어갈 거야. 근데 결과로 나오는 y가 다 어떻게 된다고? 더하기 1이 된다고. 그러면 자,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 요 그래프가 x가 1일 때 y가 2였던 녀석이고 x가 2일 때 y가 4였던 녀석 찍은 거잖아. 0일 때 0 찍은 거고. 근데 그 y가 어떻게 될 거라고 앞으로? 1씩 다 커질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 1, 어딜 지나? 3 지나고 2, 어디 지나? 5 지나고 0, 어디 지나? 1 지나죠. 한마디로 뭔 소리야? 요 그래프를 위로 똑같이 1씩 올리면 되는 거야. 요걸 요렇게 똑같이 1씩, 이게 다 1씩 올라갈 거 아니야, 이 y 값들이. 이 y가 1 올라갈 거고, 이 y가 1 올라갈 거고, 이거 y가 또 1 올라갈 거고, 여기도 1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그렸던 이 그래프가 더하기 1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1씩. 그래서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불러요. 평행이동 이제 뒤에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해보자. 그럼 2x에다가 마이너스 4를 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게? 이거 영향받는 애 누구라고? y만 영향을 받는다고. x는 들어가던 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1에서 2 갔던 녀석이 이제 어디로 가? 1에서 마이너스 2로 가지. 그치? 그리고 2에서 4 갔던 녀석이 이제 어디로 가? 2에서 0으로 갑니다. 그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원래 있던 거에서 다 얼마씩 내려오는 거야? 4씩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이어보면 얘도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뭔 소리야? 얘는 이게 4만큼 내려온 거. 얘도 여기가 4만큼 내려온 거. 이거 뭐 다 4만큼 내려오는 거지. 0,0이었던 게 이제 0,-4로 가겠죠, 그러면. 그죠? 네. 그래서 함수에서 정비례까지 그냥 그리면 돼. 우린 정비례는 알잖아. 정비례는 그냥 단순히 관계고, 그거에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인데 얘는 뭐야? 이제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부분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기울기 안 바뀌죠. 왜? 여기 앞에가 안 바뀌었잖아.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요렇게 선이 있을 때 우리 가로가 x고 세로가 y잖아. 지금 요렇게 쓰잖아, 좌표평면을. 그러면 여기에서 x 값이 얼마큼 커졌을 때 요 y 값이 얼마큼 커졌냐라고 하는 기울기, 한마디로 경사를 말합니다. 경사도. 이게 얼마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내가 뭐라고 썼지? x 더하기, 그러니까 x가 증가한 거, x 증가량. 다른 말로 증가량이 조금 와닿지 않을 거라서 변화량이라고 보는 게 나는 좀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증가량이라고 하면 계속 뭐 커지는 것만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건데 아직 그 개념이 안 와닿잖아. 마이너스 2를 더한다 라는 게 별로 안 와닿지 않아? 2를 뺀다라고 보지 보통. 그죠? 아직 그런 게 좀 헷갈릴 거라서, 자, 이거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또 방금 한 것처럼 변화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x가 지금 3만큼 커졌어. 근데 y 여기 3만큼 커졌더니 점 두 개를 보는 거야. 봐봐. 요 점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요 점 두 개를 놓고 보는 겁니다. 좌표가 있겠죠. 그랬더니 x 좌표를 봤더니 3 커졌어. 예를 들어 얘가 1,2인데 얘가 4,7이야. 예를 들어 점 두 개가. 그럼 x가 3 커졌지. 근데 y가 얼마 커졌니? 5 커진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3분의 5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커진 거 분의 y 커진 거.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1,2인데 여기 점이 4,-7이야.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때는 x가 얼마 커졌어? 요 점까지 갈 때 더하기 3 커졌어. 근데 y가 얼마큼 줄었지? 9만큼 줄었죠. 자, 이것분에 이거 해준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기울기 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 정해줄 겁니다. 이게 반대로 가도 똑같이 되거든. 예를 들어 여기 3 줄었을 때 y가 5만큼 줄 거 아니야 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똑같이 3분의 5 나올 거거든. 근데 우리 앞으로 기울기를 구할 때 항상 x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걸로 고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로 만들어 놓자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오른쪽으로 보냈더니 올라가면 플러스일 거고 기울기가 내려가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죠?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자고. 그래야 좀 덜 헷갈리실 테니까. 항상 우리는 뭐다? 이쪽으로만 보낼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x를. 그럼 이제 y가 위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만 따지면 되니까. 자, 요거까지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걸로 나온 결과값 2라고 하는 이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항상 어때요? 동일한 겁니다. 네, 동일한 거고 요 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걸 뭐라고 말하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이동한 걸 평행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울기 바뀌지 않고 위치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평행하게 움직였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기울기가 바뀌면 그건 평행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평행하지가 않잖아. 기울기가 다르면 평행할 리가 없으니까. 자, 이거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하겠나?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가 이제 쭉 1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면 우리가 요 fx라는 게 있을 때 y가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 더 얹어서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어가. 자, 함수값은 뭐냐면 요 함수 y는 이 x가 무슨 값이 들어가는 이 전체 이 그래프 전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함수값은 뭐냐면 요거야.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얼만데? 여기다 넣으면 x가 1일 때 y가 3이죠. 자, x가 1일 때 함수값 y는 3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기호로 쓰면 f1은 3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녀석을 함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x에다 1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 y가 3. 네, 그래서 요렇게만 용어 정리가 끝나면 문제 푸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2교시 때 문제 쭉 풀도록 합시다.